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 측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김혜정 부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경찰 수사 결과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정리했는데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경찰 발표는 175일이 피해자 고소일 기점으로 지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피고소인 사망, 공소권 없음 이런 거는 좀 예견됐던 일인데요. 네. 이렇게 175일이 지난 상황에서 사회적인 혼란이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동안 확인한 내용은 어느 정도 밝혀줘야 그 다음 단계의 논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여러 촉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점에서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 특히 이제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는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수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수사 결과라도 수사 내용이라도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그런 성폭력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장자연 사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초기에 경찰은 확인을 하거든요. 모든 네. 참고인들도 다 만나고요. 네. 자료도 다 확인합니다. 모든 네. 핸드폰 포렌식 피해자가 제출한 모든 핸드폰 이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네. 그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이 다음 단계에서 가면은 국민들이 더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밝혀져야 그 이후에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을 못 했잖아요. 법원에서 영장이 안 나와가지고 그죠? 네. 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지금 피고소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업무폰이었습니다. 업무폰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개인적인 인격권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적인 수사에 제공이 되기를 바랬는데요. 예. 일단 법원이 5개월 동안 준항고 기각 결정을 안 내리고 이제 보류되었던 것이 있었고 네. 유족은 일부 수사에 대해서만 이제 동의를 했었었고요. 네. 결국에는 이 최초에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포렌식을 못한 겁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도 영장 청구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애초부터 기본 수사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결론이 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찰이 대대적으로 사실 5개월 동안 수사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40명 넘는 인력이 배당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주변인들에 대한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수사 결과는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가 고소했던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예.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이런 거였고요. 예. 그다음에 제3자가 가로세로 연구소가 예. 고발을 했던 거는 이제 주변인들, 동료 상사들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 이 두 가지는 좀 내용이 다른데요. 예. 피해자가 겪었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 주변에서 이거를 본 사람, 들은 사람 그리고 피해자가 업무 때 이용했던 4년간의 핸드폰 3개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현출된 것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참고인들도 다 조사를 하는데 경찰이 46명이 투여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었을 때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강제추행 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현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력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진술하시는 분들에게도 작동할 수 있는데 네. 나는 피해자와 만난 거는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이것들을 또 핸드폰이라든지 일정표 같은 거를 확인해서 이 진술들을 대조했나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진술을 들은 것까지 경찰이 한 것이고요. 네. 거기에서 방조죄, 형사적인 어떤 처벌, 유죄를 입증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확인된 것, 현재까지 확인이라도 된 것, 피해자가 정말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있다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제출한 상태인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이 되기보다는 범죄의 입증까지는 안 됐다라는 내용, 그리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어떤 공소권 없습니다라고까지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요, 이 피해자 측에서 그리고 이제 공대위 공동행동 측에서 이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한 이런 자료들을 국민들한테 좀 공개를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방법이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피해자 측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 보고 계속 밝히라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못 밝히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경찰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건들 중에 김학의 윤중천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도 있고 했는데요. 여기 경찰에 계속 여러 번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계속 10년 넘는 세월 동안요. 검찰에도 여러 번 진술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누락됐고 무엇이 중간에 인멸됐는지 왜곡됐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라는 어떤 과정과 그다음에 공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들은 많이 싸워왔는데요. 이 내가 제출한 모든 자료들, 이 진술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공개했을 때 이게 피해자들에게 과연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인지,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민법정 이런 거를 여는 그런 역사적인 완전히 미제 사건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결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랑 어떤 제도와 절차에서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냐 결론이 나는 거랑은 좀 다른 길이거든요. 저희는 어떤 제도적인 권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같은 답이 지금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검찰에서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검찰이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29일에는 경찰이 발표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송치를 이제까지 확인한 자료들을 다 송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포인트로 어제는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소 사실이 유출됐는가, 그걸 본 거죠. 사건으로 했는데 검찰이 발표한 거는 7월 7일에 부터 시작해서 피해자 고소하신 7월 8일, 그다음에 시장이 사망했던 7월 10일까지 그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또 경찰이랑 달리 어떤 텔레그램을 시장에 남겼고 어떤 말이 있었고 또 누구랑 어떤 통화를 했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수사기관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는지가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성추행 자체에 대한 의혹도 검찰에서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지금? 네, 경찰이 이제까지 확인한 내용들이 없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받고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2, 3일 만에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은 것을 더 확인하고 또 보강하고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좀 남아있는 게 또 국가인권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쪽 조사는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랑 검찰이 이것이 형사적으로 죄가 되느냐를 방향을 보는 거였다면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 그리고 성희롱 그다음에 비서가 왜 여성 비서가 외모를 위주로 왜 전문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출되는 방식으로 선발됐는지 같은 거,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어떤 다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폭력을 향한 행위자였을 때는 어떻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개선까지를 좀 포괄해서 지금 직권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죄가 되느냐보다는 그건 좁게 본다면 예. 인권위원회는 좀 더 제도 개선까지를 포괄한 것들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라든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 뭐 방조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 주변 인물들이요. 예컨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억지라는 게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예.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애초에 고소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약간 동료들 그리고 네. 상사 앞으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3, 40년은 일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분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이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진술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제3자인 어떤 다른 쪽의 분들이 이거를 네.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과연 경찰이 이걸 진행을 할까 했는데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고민을 한 결과 예. 내가 그동안 4년 동안에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성적인 이런 고충, 시장님이 밤에도 연락하시고 이렇게 바쁘신 분이 3, 40분 동안이나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게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네. 이거라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진술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했던 겁니다. 예. 다 동료들 상사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예. 여기서 나온 증거불충분을 피해자가 허위로 뭔가를 주장했다라고 말한 거는 완전히 다른 피해자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에게 썼던 편지, 과거의 편지를 공개해가지고 또 실명도 잠깐 공개되고 했고요. 그래서 그게 2차 가해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편지에 피해자가 썼던 것들의 예. 피해자 손글씨, 글씨체 그리고 이름, 그다음에 어제자로는 이 피해자 이름이랑 뭐 무슨 과에서 일하는 이름이 뭐다 이런 것들이 지금 10개 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도 이름이 다 현출이 되고 있고 어제는 심지어 피해자의 사진도 올라왔는데요. 아,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적이고 위협적인 사실은 행동입니다. 어떤 피해자가 이걸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거기에 좀 다르게 예. 이제 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내용 하나하나 피해자가 심기 보자를 해왔던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계속 기분을 살피면서 간식 하나 챙겨드리고 약 하나 챙겨드리고 시장님 괜찮으세요? 보궐선거 재선거 나가시는데 2선, 3선 도전하시는데 어떤가요? 누구 때문에 속상해하시면 또 누구 때문에 역정 내시거나 화내시면 괜찮으세요? 이 기분을 계속 눈치를 보고 하는 것들이 이 비서, 그 앞에 앉아있는 비서들이 해왔던 노동이거든요. 네. 여기서 했던 모든 피해자들의 표정, 말, 행동, 그다음에 썼던 메모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피해자가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 성폭력 겪은 거 맞아?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피해자 실명은 이미 박원순 전 시장의 지지자들의 온라인 그룹에서 7월, 8월에 이미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7일에 고소를 했었고요. 12월 24일에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 자문위원이 실명 올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24일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건 진행 중이네요, 그러면? 네, 촉구하고 있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중단이 되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진실과는 별개로 이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2차 가해를 가하는 건 정말 이게 어떤 근절을 해야 되는 방안을 좀 빨리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성 단체로부터 이렇게 유출이 됐다.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저희가 공동행동이 289개 단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이 결합하지 않은 다른 단체가 있었고요. 이 단체에서 저희가 피해자 변호사를 최초에 만나려고 했었을 때 이 약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친한 국회의원에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좀 많이 논의를 하고 하셔야겠네요. 그 부분은.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었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2부 최고의 정치로 돌아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